제가 이때까지 정치 활동하면서 참으로 많은 곳을 다녔는데 이렇게 많이 환영해 준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놀랄 정도로 이 후보를 반기는 환영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현장 반응도 좋았지만 여론조사 결과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를 향한 지지는 큰 흔들림이 없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3일과 4일에 진행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9%를 나타냈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그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대법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27일 해당 사건의 파기 재판을 최초로 주장했습니다. 이어 3월 31일과 4월 10일 대법원에는 파기 재판 검토 의견서와 파기 재판 청원서가 차례로 제출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염두에 두고 내란 세력의 요구에 응답하려 했던 것 아닙니까? 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재판을 요구했으나 다른 대법관들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거부했던 것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건 위헌,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5월 15일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어떤 후보라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헌법 제116조 1항에는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끔 불의한 세력에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법원을 향해서 오늘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공판을 개시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대선 이후로 공판 기일을 미루라라고 촉구와 주장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 과도하다 의견이 갈릴 것 같습니다. 김미정 의원님. 일단은 사법부가 과거에도 이제 총선이든 뭐 지방선거든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의도적으로라도 선거에 그 개입하거나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서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공판을 재판을 하지 않거나 이런 방식 혹은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 연기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대법원의 어떤 상고심 그 판결로 인해서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이 선거운동에 말하자면 일종의 한 사람의 플레이어로서 뛰어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그 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당일날 그 고등법원에서 형사 7부에 배정을 하고 또 공판기일도 잡고 심지어는 우편 송달은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리고 직접 그냥 송달하는 그런 식의 굉장히 예외적인 일들 그리고 굉장히 속도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환송심마저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만은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는 의심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를테면 이재용 회장의 환송심 선고 같은 경우에는 1년 반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또 원세훈 국정원장의 경우에도 환송심이 다시 선고되기까지 한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의 경우였는데 이렇게까지 고등법원에서 달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 바로 그런 점에서 선거운동 기간에는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헌법 116조의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사법부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거는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법 개정안들도 지금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자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특히 5월 12일까지 공판 그러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대선 이후에 재판 열겠다라고 선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헌법 116조의 취지에 근거해서
5월 12일 날 이제 11일에서 12일 넘어가는 자정이면 선거운동 시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은 21일간은 온전히 국민의 시간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후보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막 시작해서 쭉 달리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재판 나와라라고 해서 하루를 선거운동을 못 해버리면 그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선거 유세를 하지 못함으로써 얻게 되는 피해는 꽤 있다. 예, 상당하죠. 예. 벌써 5번 정도 지금 재판이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거든요. 예.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법 리스크, 재판 받지 않아도 되는 후보를 냈으면 저런 논란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초래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번 판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가 정확한 결론을 내렸다, 공신력을 더 회복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 법원은 법원의 시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번에 왜 이번 판결이 지금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633 원칙이 지나치게 지연되면서 지금 1심 26개월, 2심 4개월, 대법원까지 2심 걸린 겁니다. 벌써 1년 반 전에 나와야 할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내야 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1심과 2심이 극명한 판결 내용의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파기환송한 겁니다. 저는 고등법원이 분명하게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5월 15일 날 공판이 1차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연기를 요청한다거나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사법적 리스크, 선거법 조항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자동 중지된다, 이런 조항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 공세고 국민들로부터는 더 외면받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할 일은 재판을 충실히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의혹도 말끔히 해소하고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법원의 상고심 그 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두 분 대법관의 입장이 오히려 판결문 전체에서 비중이 더 크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을 보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 허위사실 유포는 가급적 그거에 대한 처벌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랄지, 그리고 충분한 토론과 어떤 수기의 그 시간이 부족했다랄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오히려 굉장히 동의하는 그런 국민들이 더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진작부터 이 부분에 조금 더 입은 풀고 돈은 묻고 그 취지에 상당히 반하는 그런 처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차제에 대법에서 뭔가 좀 정확한 기준을 세워줄 줄 알았더니, 왜냐, 1심과 2심이 정반대였고 그다음에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뭔가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차제에 명확하게 이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론을 내릴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왜냐, 완전히 반대로 뒤집히는 결론을 내려면은 그 대법원 내기도 지키지 않고 전원합의체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그런 수기의 시간이 없이 바로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항소심대로 가는 모양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는데 정반대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 왜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완전히 항소심과 뒤집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냐라고 모두가 놀란 거 아닙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조진 의원 같은 그 분은 뭐 파기자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다수의 보수적인 어떤 그 법조인들도 이렇게까지 그 판결 나올 줄은 몰랐고 상고 기각에 대부분의 힘을 실었거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 개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법부가 개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중을 보였기 때문에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만반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김용남 의원 보시기에는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법원에서 선거가 아니라 공판 기일을 변경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일단 그 선거 개입,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가 아주 이례적으로 빨리 난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빨리 파기환송하는 선고가 이루어질 거는 예상을 거의 못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선거 개입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만약에 파기 자판을 하면서 피선거권을 없애버렸다면 그 얘기가 맞겠죠. 하지만 파기 환송이 되는 순간에 6월 3일 대선 전까지 그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려운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개입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저는 5월 12일부터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다만 제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들어봤어도 판사 동일체의 원칙은 못 들어봤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5개 정도의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신청은 각 재판부에게 제출해서 변경을 얻어내야 되는 거지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대법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재판 안 하겠다는 걸 선언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아니 대법원장도 개별 재판부에 대해서 그런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지시를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원칙과는 맞지 않는다. 저는 개별 재판부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 이후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의 탄핵과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는 독립운동가죠. 조봉암 선생의 사법살인을 언급했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죄 사형 선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됐지요. 김대중은 왜 아무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결코 지지 않습니다. 네, 당초에는 좀 불리해서 이 후보는 민생 투어에 집중을 하고 선대위에서 사법부에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전략이 짜여 있었던 걸로 이해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후보가 좀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전략이 좀 수정됐다고 봐야 할까요, 이건? 오늘 이제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기자회견 통해서 지금 이 대법원 관련, 그다음에 파기환송심 관련해서 기자회견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그 후보는 당에게 이제 맡긴다라는 취지로 이제 엊그제 초반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청 투어 중에 강원도 그다음에 TK 쪽 또 경기도 쪽 계속 돌고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이 관련된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후보님 살아야 합니다. 죽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도 이제 그 경청 투어 중에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하시고 하니까 예. 그 와중에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언제까지 그 부분은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당에서 다 할 겁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는 그리고 또 함께 이겨내자라는 그런 취지의 연설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응당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은 후보 본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당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보다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다수의 유권자가 이재명 후보의 지금 보십시오. 지난 대선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 몇 년 동안 내내 걸쳐서 왔었던
그런 재판과 그 결론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리스크들이 다 반영된 결과가 아까 이수진 앵커가 말씀하셨던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물어보고 하면 후보로서는 응당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기한을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정광재 의원님하고 이제 김유정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은 좀 나오기 어렵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고등법원에서의 파기환송심 결과 이것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5월 15일에 공판기일이 잡혔고 고등법원에선 한두 차례만 해도 그 선고가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피선거권은 박탈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계속 대선에 뛰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정말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대법원이 결국에는 확정 판결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데 저는 뭐 대법원은 그런 정치적인 사안보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법리와 헌법 해석 이 부분에 충실해서 판결을 다시 내릴 거고 어쩌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대통령 보궐선거를 1년에 2번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6월 3일 그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법률적으로. 예. 왜냐하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만약에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의 출석 없이 선고를 하려고 하더라도 2회 이상의 불출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5월 15일 날은 뭐 공판기일의 변경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선고하더라도 고등법원의 선고 이후에 7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고장이 접수돼서 기록이 대법원에 올라간 이후에 20일 이내에 상고한 측의 상고 이유서를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6월 3일 전에 확정시키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고요. 물론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례적으로 빨리 나왔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빠른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가 법률에 위배된 거는 아닙니다. 예. 근데 관례에는 맞지 않았던 건 틀림없죠. 하지만 6월 3일 전에 확정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거는. 예, 아예 불가능하다 예. 법률적으로 딱 선을 그어 주셨네요. 네, 거의 이하 동문이고요. 사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법대로 절차대로만 한다면 이제 28일 남았거든요. 예. 대선이. 그 전에 뭔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기 때문에 억지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에게 오롯이 이 대선에서의 어떤 판단을 맡겨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앙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선 가상 3자 대결인데요. 이재명 49%, 김문수 33%, 이준석 9%로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 더 있죠. 한덕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경우 이재명 마찬가지 49%, 한덕수 36%, 이준석 6%로 이재명 후보가 50%에 거의 근접하는 40%대 후반 지지율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4일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5월 1일에 파기환송이라는 선고가 있었고 그 뒤에 이뤄진 여론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혹은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은 같습니다만 잠시 뒤에 윤희웅 대표와 인터뷰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전문가의 분석을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